이런 경우에는 손상 정도를 어떻게 파악하며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요? 박소영 원장님. 이제 한의원에 오셔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엑스레이 뭐 CT 다 찍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는 너무 아프대요. 이런 경우에 이제 한의원에 오시는데 사실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 거는 엑스레이나 뭐 CT 등 영상 진단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도 이게 다치자마자 증상이 뭐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며칠이 지나서 나타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전혀 이상이 없어서 통증이 너무 심하고 전신적으로 퍼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환자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증상을 굉장히 세밀하게 관찰을 하셔서 한의원에 오셨을 때 어디가 아프다 그걸 정확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교통사고 부상에 따른 이제 분류를 한 4단계 정도로 하는데요. 일단 그 분류를 하는 원인은 그렇게 분류를 하다 보면 증상의 경중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예후 판단, 뭐 치료 기간 같은 걸 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단계별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표에서 나오듯이 일단 0단계는 사실 뭐 치료가 크게 필요가 없어. 보통 엑스레이상 이상이 없으면 뭐 괜찮을 거야, 스스로 좋아질 거야 하는 그 정도의 단계가 되겠죠. 그다음에 1단계 이제 가장 낮은 단계인데 이거는 뭐 심하게 아픈 통증은 없지만 뭐 경부가 좀 이렇게 목 뒤가 좀 뻐근하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눌러서 아프다든지 그러니까 다소의 불편감이 있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 경우도 한의원에 오셔서 치료를 잘 받으셔야 나중에 더 이렇게 심하게 후유증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잘 받으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단계부터는 조금 더 좀 심각하게 되는 단계인데요. 일단 뭐 당연히 경추나 뭐 요추 전체적으로 뭐 목과 허리 쪽에 불편함이 있는 동시에 저기서 말하는 근골격계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환자가 정확히 아픈 부위를 이렇게 짚어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ROM이라 그래서 각 관절이나 이를 그 운동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데 목이 잘 안 돌아간다거나 뭐 팔이 잘 들어지던 팔이 안 들어진다거나 그리고 뭐 허리를 숙이는데 잘 안 숙여진다거나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 때문에 이 경우는 조금 더 정말 좀 규칙적으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3단계는 아까 말한 경부의 불편감, 그다음에 근골격계 증상 거기다가 플러스 신경학적 증상이라 그래서 손발에 힘이 빠진다거나 아니면 저리다거나 아니면 감각이 무뎌진다거나 그다음에 또 이 증상은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불안하다거나 뭐 잠을 못 잔다거나 뭐 이렇게 두근두근하고 이런 증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전신적인 치료를 기간을 상당히 뭐 2달 이상 이렇게 넉넉하게 잡으시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가장 이제 중한 상태인데 4단계 그거는 당연히 앞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증상과 플러스 골절이 돼서 관절이 어긋난다거나 이런 경우는 한의원에서 치료는 약간 보조적으로 들어가고 양방에서 뭐 기부스를 한다거나 심하면 수술을 하는 그런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런 중한 그 단계를 넘고 나서 기부스를 풀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굳었던 근육이나 인대를 푸는 재활 치료를 한의원에 오셔서 충분히 받으시면 최대한의 그 후유증이 없이 치료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건강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이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1:1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49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구체적인 한방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박소영 원장님, 한의학에서는 통증을 잡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나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부상의 정도를 4단계로 나눴었는데 그 각 단계에서 모두 해당되는 어떤 공통적인 저기가 한방에서는 교통사고 환자를 타박, 어혈, 그리고 낙상, 고범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혈이라는 거는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혈액이 인체 충격에 의해서 인체 어느 부분에 몰려 있을 때 그게 그 어혈이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어혈 치료에 한방 치료가 이제 타겟이 되는데요. 이 한방에서 말하는 어혈을 제거하게 되면 전신이 기혈순환이 잘 되겠죠. 기혈순환이 잘 되면 이게 손상이 된 이 음양기혈이 밸런스가 맞춰지면서 통증을 컨트롤하는 이 치료가 한방 치료의 이제 사실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혈의 이제 특징을 보면 통처가 거의 일정해요.
딱 그 통처가 일정하고 그다음에 그 통증의 양상이 욱신욱신 쑤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바늘로 콕콕콕 찌른다거나 그런 통증이 있는데 특히 이 어열의 특징은 야간에 밤에 더 낮보다는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임상에서 보면 어열이 처음에는 이렇게 한 군데에 몰려 있다가 어열이 치료가 되면 어열 치료는 점점 이렇게 부위가 퍼지면서 치료가 돼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왜 이 치료를 받는데 부위가 더 넓어지고 좀 퍼지는 느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걱정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열이 이렇게 풀리면서 순환이 되면서 약간 퍼지는 그런 느낌이 때문에 그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대신에 환자분들이 이게 어열이 퍼지면서 풀리면서 나오는 통증인지 아니면 2차적으로 다른 부위가 진짜 새로 다쳐서 아픈 건지는 한의사 선생님한테 직접 얘기를 하셔서 그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치료를 하실 수 있도록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열 치료를 한방에서 하다 보면 이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치료가 한약 치료인데요. 자동차 보험에서는 사실 이 어열 치료를 위해서 한약을 쓰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열 치료를 할 수 있는 한약을 쓰고, 근데 환자분들이 어열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동반되는 증상을 같이 말씀을 하시면 예를 들면 뭐 교통사고 난 다음에 괜히 불안하다, 뭐 가슴이 두근거린다, 혹은 어지럽다, 막 메식거린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그 증상에 해당되는 약도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약 치료를 하게 되면 어열과 동반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열 치료는 전신적인 근본적인 치료이지만 사실 뭐 근육이나 인대 다친 데도 뭐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침, 뭐 봉침, 뭐 약침, 그다음에 부항, 뭐 뜸요법, 한의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자분들을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제 추나요법이 있는데 일시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 뼈나 관절이 이렇게 많이 어긋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복원력을 이용해서 제자리로 찾아가게끔 하는 치료가 추나요법이니까 역시 추나요법도 교통사고의 그 후유증 처리에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조금 약간 급성기가 지나면 견인 치료를 통해서 약간 이 척추를 잡아주는 인대를 이완시키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쓰는 방법 이제 온열 치료 많이들 하시는데요. 초반에 이제 타박상에 의해서 많이 붓거나 이럴 때는 사실 온열 치료가 맞지 않고 약간의 이제 급성기를 지나고 그럴 때는 이 어열이 순환을 시켜주려면 몸이 따뜻해야 되니까 이 온열 치료를 하게 되면 어열 치료에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불안하고 이렇게 잠 못 주무시고 그다음에 두근거리고 이런 증상을 가지신 분들은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시다 보면 주변에 여러 케이스들을 얘기를 해주시면서 뭐 좋아지는 케이스, 그래서 충분히 교통사고에 대한 이 두려움, 그다음에 차를 타는 두려움을 없애도록 충분히 상담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소아 같은 경우는 보통 소아는 뭐 아프다는 표현을 많이 못하고 그러는데 이 아이들은 통증보다는 많이 놀래서 뭐 밤에 잘 자던 아이가 보챈다거나 이렇게 자꾸 찡얼거린다든가 이런 증상들을 보이는데요. 부모님들이 그거를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아이들한테 놀랬을 때 쓸 수 있는, 이거는 어열 치료가 아니고도 아이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한방 치료를 받으시면 그것도 역시 교통사고 후유증의 하나이기 때문에 치료를 잘 하셔야 됩니다.